비행기 오른쪽 엔진에서 불꽃과 함께 연기가 새어나옵니다. 엔진 고장 났다. 동체 아래쪽을 바닥에 대며 착륙한 비행기에선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속도를 줄이지 못한 비행기는 멈추지 못하고 활주로 끝까지 달려 외벽에 부딪혔습니다. 1년이 지난 제주항공 참사 사건입니다. 매불쇼에 출연한 유족 대표와 유족을 도와주는 변호사가 나와서 충격적인 현재 상황에 대해 폭로하는데요. 그 심각한 상황의 내용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지난 24년 12월 29일 오전 9시 2분 57초에 사실 제 모든 삶이 멈췄습니다. 네. 1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사실 아무것도 사실 다가오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이 관련해서 책임자 처벌 0건, 그리고 관련 징계 받으신 분들도 0건. 0건이에요, 네, 지금까지? 네. 구속되신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그리고 아니 경찰에서는 지금 수사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하셨는지 제가 뭐 여쭤보고 싶어요, 정말. 그리고 관련된 증거 자료 공개도 0건입니다. 아무것도 수사 내용이나 조사 내용 공유받은 게 없고, 네, 관련해서 책임지신 분이 아무도 없다는 게 더 유가족들의 일주기를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제주 참사 사건에 대해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는 줄 알고 있었는데 1년이 넘어가는 중에도 아무런 진전이 없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지 알아보겠습니다. 국토부 소속의 조사위원회가 네. 출범을 해서 이것과 관련해서 조사를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어제 합리적 결과가 나온 게 권익위에서 그 둔덕이 문제 있다고 그렇게 또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떠한 관련한 정보를 유족들에게 전달받지 못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변호사님, 이건 도무지 이해가 안 가네요. 일단 수사 상황 같은 경우는 사실 말씀하신 대로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요. 지금 참사 지난 지 1년이 됐는데 아무런 뭐 중간 수사 결과 발표나 아무런 발표가 된 게 없습니다. 계속 뭐 몇 달 만에 한 번씩 누구 입건했다는데 사실 입건은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의미가 없죠. 수사가 네. 개시됐다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실은 지난 11월에 한번 그 전남 그 경찰청 청장이 와서 가족분들한테 설명회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사실은 저도 충격을 받은 그 자리에 있었는데 충격을 받은 게 네. 우리는 전문성이 없어서 사조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수사기관이요? 네. 와. 전남 경찰청장이 와서 사조위, 즉 사고조사위원회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말인데요. 수사를 해야 할 경찰이 수사는 안 하고 사고조사위원회만 기다리고 있다는 무책임 발언만 하고 갔다는 전남 경찰청장입니다. 이거 너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게 말이 되냐라고 하는데 뭐 원래 거기는 국제 기준에 의해서 뭐 하는 데고 독립적인 데고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그걸 조사할 능력이 없다라는 얘기를 너무 서슴없이 하셔서 저도 뭐 이런 여러 경찰분들이 계속 만나왔지만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게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아니 근데 그때 우리 대표님 나오셔가지고 분명히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결국은 사고의 핵심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둔덕이란 말이야. 이건 규정을 지키지 않고 콘크리트로 박아놓은 거예요. 그거를 국가권익위가 이번에 인정을 한 거야. 근데 그때 나와갖고 말씀하셨던 건 뭐냐면 국토부 소속의 조사위원회가 이거를 조사를 하는데 국토부의 잘못이잖아, 이 둔덕은. 이거를 과연 잡아낼 수 있을 것이냐라는 거를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지난 7월이었어요. 7월에 우리가 그 얘기를 했었어. 네네. 근데 그게 변화된 게 하나도 없고 지금까지 그냥 시간만 흘러온 건가 보네요. 법이 지금 이제 법사위까지는 통과가 됐습니다. 이제 국토위 소속으로 되어 있는 조직을, 그러니까 조사 조직을 네.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꾸는 법안이 뭐 여야 합의로 지금 이제 법사위까지는 통과돼서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무능력한 사고조사위원회가 국토부 소속인데 이것들이 너무 무책임하게 시간을 끄니까 국무총리인 김민석 총리가 관할하는 부서로 옮기겠다고 하는 법안이 통과 직전이라고 합니다. 조사하는데 조금 더 독립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저희가 이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그런 걱정이 있으셨나요? 그러면 이게 항공이라는 분야가 네네. 제가 예전에 국토교통에 잠깐 해보니까 이게 독점 분야라서 네. 이게 돌고 돌아요. 그러니까 대한항공 있던 사람이 정부로도 들어가고 그 사람이 또 회사로도 들어가고 하나밖에 없잖아 회사가. 네.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 사람들의 짬짬이 우리가 처음부터 걱정했었고 그것 때문에 지연된 면이 있는 거예요? 네, 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으로 지금 대한민국 전반적인 어떤 재난사고 그 조사 체계가 사실은 감독이나 예방이나 대응 책임이 있는 관련 부처에서 사실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거의 뭐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고 계속 문제가 되어 왔는데
사실 이 사안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감독 예방 책임을 떠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방위각 시설 둔덕 같은 경우는 네.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상황이라서 당연하죠. 네. 이게 이제 소속이고 그 조사위원회 같은 경우에 위원들도 국토부 직원을 제외하고는 다 비상임입니다. 그래서 사실 책임질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 조사단 같은 경우도 사실은 굉장히 불안정 고용에 있는 뭐 1년 단기로 채용이 된다든지 그래서 사실은 전혀 책임질 수 없는 구조. 그래서 국토부 책임이 문제됐을 때는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네. 거죠. 이름만 사고조사위원회고 그냥 무능력, 무쓸모, 인맥으로 이루어진 집단이라는 겁니다. 아니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유족들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럼 그만큼 이제 이 건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면 주무부처 장관 김윤덕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떻습니까? 아니 솔직하게 얘기를 네네. 하셔야 돼요. 저는 왜 얘기를 안 합니까? 예,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네. 최우선으로 하시겠다고 네. 했고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믿음이 저희는 아직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문제는 그 국토부에서 항공사 그리고 국토부 여기에서 계속 해왔던 그 거기에서 늘상 해왔던 관성 국토부 장관이 아무리 바뀌어도 대통령이 아무리 바뀌어도 그 밑에서. 국토부 내에 있는 그 분들은 사실 아까 다 그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분들의 카르텔이 사실은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산업재해 계속 대통령님께서 지적하시지만 사실 바꾸는 게 쉽진 않잖아요. 그러면 또 나중에 대통령 약속 안 지킨다 이러고 막 욕하실 건데 저는 대통령 혼자서 이거를 다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죠. 네. 쉽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런 일에 다 같이 해야 된다. 우리가 불쌍하니까 유가족 도와달라는 게 아니에요. 네. 이게 우리가 만약에 이전의 참사들을 제대로 돌아보고 정말 그런 정확한 예방 방지책들을 마련을 했으면 과연 그 참사가 우리한테까지 왔겠냐 이런 그렇죠. 또 후회가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저희 가족들 지키려면 이런 슬픔이 같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려면 맞습니다. 예, 본인들의 슬픔이 안 되게 하려면 이 참사가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지금 같이 마음을 모아야 된다. 콘크리트 방벽처럼 보이는 그것 네. 때문에 생긴 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누가 그걸 하라고 했는지는 지금 나온 거예요? 그 많은 국민들이 그런 부분에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부분도 있어요. 사실 저희 비행기 사고는 굉장히 비행기 사고 중에서도 복합적인 사고예요. 처음에 조류가 충돌이 있었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비행기에 이상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비행기에 대한 기체 결함이나 네네. 저희가 4분 7초 블랙박스가 아예 없어요. 없었죠. 네. 블랙박스는 지켜지라고 있는 건데 바다에 빠져도 불에 타도 있는 게 사실 블랙박스인데 그게 지금 없어요. 4분 7초 주요한 기록이 없고 그다음에 랜딩 기어도 안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 둔덕이 참사의 피해를 키운 원인은 되었지만 네. 이 비행기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또 둔덕이 아닐 수 있거든요. 그건 또 다른 네,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모든 복합적인 원인들이 다 명료하게 밝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결과적으로 불법으로 설치한 두꺼운 벽 때문에 비행기가 폭발했지만 첫 번째 원인은 비행기의 결함이라 비행기 결함 관련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불법 벽에 대해서만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는 점이 아쉽다는 발언인데요. 종합적으로 봤을 땐 비행기의 블랙박스도 공개하지 않는 걸 보니 누군가가 사건을 은폐하고 책임을 떠넘기는 시도가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여러분께서 도움될 만한 정보와 의견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